오늘 영상을 클릭해주신 분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가진 코인이 정말 오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 말이에요. 특히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2017년부터 기다려온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10% 올라있고 저녁에는 15% 빠져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뭘까요? 바로 흐름입니다. 큰 그림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제 생각엔 두려움과 탐욕이라고 봅니다. 특히 10월 초에 있었던 급락 기억하시죠? 그때 수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셨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코인을 말 그대로 바닥에서 던진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입니다. 피가 흐를 때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정작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글로벌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파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큰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XRP 관련 상품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XRP는 지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처럼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리플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플은 은행 간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XRP는 그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들이 리플 기술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XRP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리플렛이라는 네트워크는 XRP 없이도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XRP는 왜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XRP를 사용하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브라질로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쳐야 하고 각 나라 화폐를 환전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요. 원화를 XRP로 바꾸고 XRP를 헤아라로 바꾸면 끝이에요. 몇 초 안에 끝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리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아시나요? 엄청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회사 덩치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금융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로 히들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XRP를 사고 팔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들만으로는 가격을 크게 움직이기 어렵지만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XRP가 뭔가 불확실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고요. 이분은 2018년부터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 지금 더 모으고 계신데요. 물론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이런 장기 투자자들의 시각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레일이라는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약 10%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도 출시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구독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볼까요? 최근 차트를 보면 XRP는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여기서 저항선이란 뭐냐면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자주 막히는 지점을 말합니다.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벽을 뚫었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거든요. 구체적으로는 2.50달러 선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패턴인데요. 역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차트가 사람 머리와 어깨 모양을 거꾸로 그리는 건데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보통 큰 상승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 신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ETF 이야기입니다. ETF가 뭐냐고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에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잖아요. XRP도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몇 주 안에 승인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만약 XRP ETF가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 기관들은 직접 암호화폐를 사기 어렵거든요. 규제 때문에요. 하지만 ETF 형태로 포장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해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XRP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이 움직인다는 건 그냥 일반 회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수천조 원대입니다. 이런 회사가 XRP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엄청난 신호인 거죠. 물론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XRP 매수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온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왔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XRP가 정말 10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따져볼 수는 있어요. 현재 XRP 가격이 약 3달러 정도라고 치면 100달러는 지금보다 30배 이상 올라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숫자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비트코인만 봐도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로 올랐잖아요. 물론 XRP가 비트코인과 똑같은 경로를 밟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입니다. XRP가 100달러가 되려면 전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져야 해요. 대략 5조 달러 정도 될 텐데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넘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XRP가 정말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에 XRP를 사용하고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XRP를 활용하게 된다면요.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시나리오예요.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10달러에서 30달러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현재 가격의 3배에서 10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이죠.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는 ETF 승인이나 대형 은행들의 본격적인 채택만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오늘 50% 오르면 내일 40%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불장이 오면요,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서 정신없이 사들이다가 정작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여러분 주변에서 나도 코인 해야 하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중이 들어올 때는 보통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서 댓글 참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XRP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진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XRP를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3년을 기다리셨다면 지금 포기하는 건 아깝다고 봅니다.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과 앞으로 올 가능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지켜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분산 투자는 항상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여러분, 혹시 콜드월렛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해외에서 거래소 해킹 사건이 또 있었어요. 수백억 원대의 코인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거래소에 코인을 계속 보관하는 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돈을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하드웨어 지갑을 준비하세요. 고정 댓글이나 제 프로필에 안전한 콜드월렛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XRP의 기술적인 면을 좀 더 살펴볼게요. XRP 레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XRP가 작동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수수료입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하나 확정되는데 10분 이상 걸릴 수 있고 수수료도 네트워크가 바쁠 때는 수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XRP는 3초에서 5초 안에 거래가 완료되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딱 몇 원 정도죠. 이런 특성 때문에 XRP는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합니다. 은행들이 송금 시스템으로 쓰려면 빠르고 저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데 XRP는 그런 채굴 과정이 없어서 환경 친화적입니다. 요즘 ESG 경영인이 뭐니 하면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XRP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XRP는 이미 발행이 다 끝난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채굴이 진행 중이고 2140년까지 계속 새로운 비트코인이 나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XRP는 처음부터 1000억 개가 만들어졌고 더 이상 새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리플 회사가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 조금씩 풀고 있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공급이 예측 가능하다는 건 장점이지만 회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중앙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앙화와 탈중앙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됐어요. 어떤 회사나 정부도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XRP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규제 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은 이런 구조를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있으니까요. 완전한 탈중앙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XRP의 중간 지점 전략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2025년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투기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국제 송금과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디지털 원화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때 XRP 레저 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실제로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만약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XRP 기술을 채택한다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려도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장은 늘 우리 예상을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생활비까지 투자하거나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정해두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XRP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RP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고 인프라가 갖춰지고 실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100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전망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